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환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943페이지에 로마적원 이자 채권 보겠습니다. 사마열TV 출자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적 5번 이자 채권입니다. 1번 서설. 이자 채권이라 하면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 채권에 관한 논의는 이자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 뒤에 이자 채권의 문제, 이자의 제한, 이자의 복리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이자. 양가점의 의, 이자의 법적 의의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견으로는 원본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소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과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비례되어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자의 법적 의의에 관하여 원본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소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대한 대가로서 수익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이자는 원본인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대체물의 사용대가인 지료 차이는 이자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이다. 처음에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이자가 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이자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그에 대하여 원본의 소각금, 할부거래의 할부금, 주식의 배당금은 원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지급되는 지연배상은 보통 지연이자라고 불리나 그것은 손실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수익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수익에서 일정률의 배당을 받는 것은 이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도 이자가 아니다. 동그라미 5번에 이율은 이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 이자는 이율로서가 아니고 확정 금액으로 합의될 수도 있는 것이다. 6번에 이자는 금전인 것이 보통이나 그 밖의 대체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자는 원물과 동종의 대체물일 필요가 없다. (944페이지) 양가류변의 발생 원인. 이자는 어떤 자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는 이자를 발생시키려 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가운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약정이자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자라고 한다. 양간 3번 이율. 전출한 바와 같이 이자는 반드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정이자는 물론이고 약정이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본에게 대한 비율, 즉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법정이율은 법률이 정한 이율인데 민사에 관해서는 연 5분이고 상사에 관해서는 6분이다. 법정이율은 이자의 산정 외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의 산정에도 쓰인다.
그런데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명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에 따르며 그 이율은 현재는 약 100분의 15이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원금이 그 대출 원금 상상액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이 연 5푼이 아닌 상사법정이율이 연 6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때에는 위 법률을 오해한 유혹이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미은 파산재산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 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파산재산을 대표한 파산관진료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 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사증거금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 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이 정한 이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의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945페이지에 양가로 디귿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여서 제기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의 배상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연 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총리법 제3조 상의 이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가로 이번엔 약정이율. 약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의 정해진 이율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에 의하여 금전소비 대차에 관해서는 이율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이자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약정이자에는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의한다. 3번의 이자채권. 양가로 1번의 의무 발생. 이자채권은 이자의 극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로 지급되므로 이자채권은 일종의 금종류 채권이고 특히 이자가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속하게 된다. 이자채권은 이자가 그런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자채권은 발생시키는 특약은 소비자, 소비임치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매매대금이나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위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양가로 이번에 이자채권의 분류 문제. 우리 문헌에는 대체로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원본에 대해서 일정기에 일정률의 이자가 발생시키는 채권이 기본적 이자채권이고 기본적 이자채권의 효과로서 매 기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채권이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 견해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부처 지분적 이자채권은 장래의 추상적인 지분의 이자채권과 이미 면책에 도달한 현재 구체적인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견으로
우리 법상 이자 채권은 매기의 원본에 대한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이자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된 것도 있고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에 후자에 대하여 그것이 부분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관해서만 특별히 따로 설명을 하여야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보면 이자 채권의 분류는 필요하지 않다. 고 하고 계십니다. 940페이지에 양감 3번 이자 채권의 성질. 이자 채권은 한편으로는 원본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즉 부종성 내지 종속성 내지 부종성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원본 채권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 양가로 1번에 부종성.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주된 채권은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결과 이자 채권은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원본 채권을 종속하게 된다. 즉 원본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자 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원본 채권이 양도 또는 포기된 경우에도 이자 채권도 양도 또는 포기된 것으로 되면 원본 채권이 암수되면 그 효력이 이자 채권에도 미치고 원본 채권에 대하여 전부분이 가해지면 이자 채권도 압류 채권에게 이전한다. 이자 채권의 이러한 부종성은 이미 변제기가 된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완화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이 변제 또는 면제로 인하여 소멸하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그러나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때에는 다르다. 즉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변제기가 된 이자 채권은 그 채권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원본 채권의 시효 소멸의 영향으로 소멸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된 권리는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판례도 또한 같다. 그리고 원본 채권의 양도 또는 포기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된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본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 명령도 마찬가지이다. 반가로 이번에 독립성. 이자 채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원본 채권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원본 채권과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하여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압류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원본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는 이자 채권에는 변제기가 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4번의 이자의 제한. 양가를 1번의 서설. 이자 가운데 법정 이자는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정 이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자 내지 이율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자 약정은 무제한으로 유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자 발생 특약은 보통 소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소비대차는 생산을 목적으로 체결되기도 하지만 공법을 면하기 위해서도 체결된다. 이들 중 특히 뒤의 경우에는 이자의 규제가 절실하다. 그러나 앞의 경우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여 이자 약정이자를 규제하였으나 1997년 947페이지 외화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IMF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법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자는 제103조, 104조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려면 이율이 극도로 높아야 하고 또 규제되는 경우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그 후 우리나라는 IMF의 통제에 벗어나고 그 대비 고리대금 업자의 폭리행위가 문제되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들의 등록과 감독을 위한 것이다. 그 법에는 약정이자를 제한하는 한시점 규정도 두어있다. 그런데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 제한은 대부업자, 즉 대부업에 등록을 한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 사인 사이의 대체에 있어서는 이자가 제한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그리하여 과거 이자 제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무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부처 간의 견해 차이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이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이죠. 그러자 이자 제한법의 부활을 반대하던 정부 부처도 그 주장을 포기하였고 그리하여 과거의 이자 제한법과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이자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상 이자의 제한은 이자 제한법에 의한 것과 대법법에 의한 것으로 이용되어 있다. 아래에서 이자의 제한을 둘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판례. 금전 소비대차의 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였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대주가 그에게 무관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나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식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는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948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 이번에 이자 제한법에 의한 제한. 이자 제한법은 금전대차, 즉 금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약정이자에 적용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차관계에 기하지 않고서 생긴 금전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금전의 소비대차인 한 이자가 금전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고 항의한다. 동그라미 3번 이자가 확정된 금액으로 약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대차 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의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해서도 그 법 시행일 이후로부터는 그 법에 따라 이율을 계산한다.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의 사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업법은 존경과 같이 효력을 가져야 된다. 반가 위반의 제한 이율, 양가로가 최고 이자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5%이다. 한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대이자율을 한다. 양가로 나의 간주이자, 근저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재단금, 그 밖의 명칭과도 불구하고 이를 이자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가 금전 대체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양가로다. 제한이율이 변경된 경우의 문제. 제한이율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제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 개정 전에 체결된 금전 소비 대처에도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는 신법이 그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거나 당사자가 이자율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둘 모두가 없는 때에는 신법의 적용 여부를 해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여기서 949페이지 자세히 논할 여유가 없으므로 결론만 지키려 한다. 제한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한이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어떤가?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약정이율이 약정 당시의 제한이율을 넘고 있어서 이율된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상된 제한이율의 한도까지 되살아나 유효하게 되는 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과거의 학설과 판례는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제한이율이 폭리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인상되었다면 변경 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방가로 3번에 제한 위반의 효과. 이자가 제한이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다. 그리하여 초과 부분의 이자 지급 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제한 초과 이자를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제한 초과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거나 준소비대차 계약 또는 경계 계약에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한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이자 제한법 하에서 논란이 심했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방가로 4. 선이자. 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원본으로부터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차지하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공제되는 이자를 선이자라고 한다. 새로운 이자 제한법은 선이자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과거에 사견이 주장하던 내용과 입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방가로 5번의 복리 규제. 이자 제한법에 의하면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복리 규정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문의로 한다. 이자 제한법 제6조의 문제. 이자 제한법은 제6조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당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상당한 액까지 간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2년에 구이자 제한법을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으며 새 이자 제한법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완전히 중복되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법은 의용민법에서 398조 2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던 때 의원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950페이지 방가로 6번의 벌칙. 이자 제한법은 제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는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여기에 징역권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대부업법에 의한 제한. 방가로의 제한이율. 대부업법.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법 제2조 2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은 한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최고율은 100분의 27.9이며 월 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위로 환산한다.
그리고 대부업자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차단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권리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득이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판례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채권자에게 지급한 공증이어도 간주이자로 해당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반갈 위반의 제한 위반의 효과. 대부업자가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한 이유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한 이유를 초과하는 이유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의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3번의 선이자.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 이유를 상정한다. 그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대부업법 제8조 사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에 대부원금은 충당되고 그 충당 후에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반갈 4번에 여신금융기관과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여신금융기관은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룰을 초과하여 대부업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의 연체이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룰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한편 대부업자의 간주이자 규정과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는 여기에 준용된다.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의 제한 이유 규정과 대부업법 제8조의 2항부터 5항까지 적용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제한에 관한 951페이지 종전의 대부업법의 제한 규정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하여 제한 이율이 낮은 이자 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등록자의 등록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반갈 5번의 유효기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자의 제한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참고로 말하면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5번의) 복리, 양가류의 의, 복리를 하면 이자의 이자, 즉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살입하여 그에 대하여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을 말한다. 복리도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양가류의 약정복리. 약정복리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약정복리는 어떠한 범위에서 이자의 제한을 받는가 통소를. 약정복리는 이자의 변제기가 된 뒤에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자를 원본 선입하는 경우와 동그라미 2번의 이자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 미리 복리로 예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는 다시 기억,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자가 원본에 살펴도록 한 경우와 이는 이자 지급의 지체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이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원본에 살펴도록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한 뒤에 이들 가운데 1과 2 기억이 발생한 경우는 그 이유 자체가 내에 제한 내에 있음을 유효하나 동그라미 2번의 이유의 경우에는 원본에 산입된 이자에 대한 이자 합산액이 본래의 원본에 대하여 제한 범위를 안에 있어야 모든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의 경우 같은 학설과 통설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견
통일서에 전송한다. 양가로서의 법정법률, 법정법률은 법률의 규정에 된정되는 법률이다. 이자 채무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연체이자에 대해서 다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주고 다음 것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아이고.